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한 표를 호소하는 유력 대선 주자들. 그런데 유독 강원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뒤늦게 이번 주 후반 강원 일정을 잡곤 있지만 이미 유권자 선택이 시작되는 사전투표 이후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득표율 차는 단 0.73%포인트, 24만 7,077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면서 역대 가장 치열했던 대선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대선 강원 유권자는 132만여 명. 만일 지난 대선처럼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다면 반드시 얻어야 할 민심입니다. 심지어 원주만 보면 30만 9천여 표, 춘천 24만 7천여 표, 강릉은 18만 3천여 표가 달려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후보를 만나보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달 초 후보로 확정된 직후 충청과 영호남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대신 나서 지지를 호소하기는 했지만 후보 본인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 단 한 번도 강원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강원권 동해안벨트와 접경 지역을 둘러봤지만 아직까지 유권자와 현안이 집중된 원주와 춘천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은 강원 방문 일정에 대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이제라도 오셔갖고 얘기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 원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단순히 후보만 보기 힘든 게 아니라 강원권을 아우르는 정책 이슈도 실종됐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 지원 방안, 20대 때는 강원 특별자치도가 강원 핵심 정책으로 다뤄졌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상대를 향한 비방전 외 이렇다 할 지역 정책 비전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열악한 우리 주민들의 삶에 대한 현실도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고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현실에 대한 진단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의 미래도 같이 한번 설계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충분한 소통의 기회가 있는가? 이재명 후보는 오는 30일, 김문수 후보는 31일 강원 유세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전 투표가 시작된 29일 이후라서 면피용 방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각각 2번씩 강원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으로 구성된 원주 지역 공동선거대책위원회가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을 퇴출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들 3당 공동선대위는 극우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사회 대개혁 완수를 위해 공동선대위를 구성했다며 광장 대선 후보로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검찰 수사권 분리, 기후위기 해소라는 사회 대개혁과 민생이 안정된 원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9일과 30일에 진행되는 가운데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원주 25곳을 포함한 전국 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투표가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본 등 저장한 이미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을 포함해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기술 자격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원주 옛 캠프롱터에 50m 수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전국 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도내 유일한 시설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전망인데요. 하지만 예산 부족 문제로 일부 시설이 계획에서 빠지면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실정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토양 정화가 끝난 원주의 미군 부대터. 개발 사업이 한창인 이곳에 원주 최초의 50m 수영장이 들어섭니다. 수심 2m에 50m 레인 10개와 1,500석의 관람석을 갖춘 2급 공인 수영장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등 263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안에 시공사를 선정해
오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완공되면 전국 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도내 유일한 시설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 원주시가 수영장 건립 계획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당초 포함되어 있던 다이빙 풀을 빼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예산입니다. 건축비가 꾸준히 오르면서 3년 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당장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도비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 원주시는 궁여지책으로 시설 중 하나인 다이빙 풀을 제외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건설 자재라든지 인건비가 대폭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승인받은 금액으로는 저희가 다이빙풀까지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50m 수영장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이빙 풀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수영은 자유형과 평영, 배영과 접영 같은 경영 종목뿐만 아니라 다이빙과 수구, 아티스틱 스위밍 종목도 있습니다. 한 해 개최되는 전국 수영대회가 20번 이상인데 모든 종목이 함께 열리는 것이 대부분이고 경영 종목만 따로 하는 대회는 이 중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다이빙 풀이 없으면 원주시가 유치할 수 있는 대회도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되면 이제 공사비도 당연히 저렴할 거고 공인 2급 수영장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을 때는 이 모든 경기가 다 한 곳에서 이렇게 장소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약간 분산 개최되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점에서는 우려가 크죠. 순번을 따져보면 5, 6년 후쯤 전국체전이 강원도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 수영장이 건립되면 공인시설을 갖추고도 대회를 오롯이 치르지 못하고 많은 예산을 쓰고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불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2052년 강원도의 평균 연령이 환갑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청년층 유출까지 심각한데요. 65세 정년 연장이 대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입니다. 일단 강원도는 공기업 이외에 다른 중견기업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경쟁력이 맞는 것은 사실 서울 쪽이기 때문에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청년 전출 이유 가운데 직업 문제가 8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강원도 내 구직 청년 10명 중 8명은 지역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형의 제조기업이나 서비스 업체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의 부족으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렇게 청년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은 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평균 나이는 48살. 지금과 같은 인구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2년에는 60살이 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정년 연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시각도 있지만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강원도 같은 지역에선 오히려 노동력 유지의 차선책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 생산 인구 감소에도 대응할 수 있고 연금 재정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 세대 갈등이라는 시각을 넘어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통해서 노인분들이 일을 하시면 그만큼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면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지속 가능한 지역 유지를 위해 정년 연장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정책 반영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최근 7년 사이 국과수 서울연구소에 의뢰된 압수품에서 신종 마약류가 검출된 비율이 1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과수가 발간한 마약류 감정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합성 대마, 케타민 등을 포함한 신종 마약류의 검출 비율은 3.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검출 비율은 34.9%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과수에 접수된 마약류 감정 의뢰는 12만 건으로 2018년에 비해 약 3배가량 늘었습니다. 원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하나로 원주 미래산업진흥원과 함께 지역 초중고 학생에게 첨단 분야 진로체험 교육을 시작합니다. 미래산업진흥원은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 개발, 반도체 산업 이해, 드론 전문화 교육, AI 코딩, XR 체험 등 다양한 첨단 분야 진로 체험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진흥원 안에 VR 체험존, 가상 융합기술 놀이시설을 구축해 디지털 체험 교육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미래산업진흥원에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센서를 통해 보호자와 119에 신고되는 시범 사업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경운기나 트랙터에 센서를 부착하고 농기계가 넘어지거나 이동 경로를 이탈하면 자동으로 보호자와 119에 신고되는 인터넷 기반 안전 시범마을 사업을 횡성군과 홍천군에서 실시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 등록자 정보와 위치, 사고 유형이 119에 전송돼 보다 수월한 응급 대응이 기대됩니다. 강원도는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내년에도 농기계 사고가 많은 시군을 선정해 사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교차로에 대한 정비에 나섭니다. 정비 대상은 봉평면 국도 6호선 시가지 진입교차로, 평창읍 국도 31호선 주진 2교차로, 봉평면 지방도 424호선 남암교 사거리로 과속을 방지하는 고원식 횡단보도와 미끄럼 방지 포장, 노면 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